자, 합시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원까지 했어요, 그죠? 네. 맞죠? 에너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에너지원 마지막으로 보면 그 태양 에너지 있고요, 그죠? 네. 대부분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거의 뭐 99.9% 그죠?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죠? 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그게? 지구 내부에 있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 있죠, 그죠? 방사선 동위원소가 자연 분비하면서, 그죠? 이건 주관식이야. 네. 방사선 동위원소. 주관식 다릅니다. 주관식 다. 항상 공유서 그게 그걸 배웠어요. 저희 안 배웠어요. 방사선 동위원소. 그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어제 배운 거 아니죠? 방사선 동위원소의 자연 붕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네.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 지구 내부에는 바로 밑에. 아, 여기 나오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죠? 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에너지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화산이나 지진이 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죠? 몰아주고 하면서 발생하는 거고. 근데 전혀 판이 아닌데 판의 중심 안에서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 어제 말했듯이 하와이 같은 거 있죠, 그죠? 하와이가 바로 그 열선에서 이 방사동에서 바로 붕괴되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근데 판은 움직이죠?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섬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거의 약 북서쪽이죠? 아, 맞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 보면은 그 해저 있잖아요, 그죠? 지형 찍은 거 보면은 그쪽 만들어진 섬들이 쭉 움직여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파도나 침식에 의해서 섬이 다 깎이겠죠. 원래는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건데 깎이면서 다 이제 물에 그 위가 어떻게 돼요? 평평하죠. 그죠? 그런 지형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그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고요.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그럼 오늘은 이제 일단 테스트 출제를 수학까지밖에 안 냈습니다. 오늘 더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제 배운 게 뭐냐? 지구 어제 배운 거 중앙 뭐야? 좋은데 배우고 예. 자, 시작. 101점 만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1점이 아닌. 항상 1점을 내가 보너스로 주고 있죠.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에서 물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 물의 순환이고요. 그죠? 에너지원.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죠?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증발시켜야 되니까. 그죠? 출발을 어디서 할까? 바다에서 출발합시다.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겠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 수권에 있는 물이, 그죠? 이 물이 기권으로 갑니다. 그죠? 기권으로. 그쵸? 기권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제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증발이 일어나서 기권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얘가 그럼 구름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죠? 구름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건 이제 강수. 그죠? 강수하면 보통 뭐예요? 물, 그죠? 비면은 뭐라고 하죠? 강우, 강우. 눈이면은 강철 강설. 강수면은 둘 다. 비하고 눈하고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강우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강수량이라고 하죠. 그 강우량으로 가면 이제 센티미터로 나오고, 밀리미터로 나오고, 강설량 하면 이제 어떻게 눈이 쌓인 센티미터 있잖아요, 그죠? 강설량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직권으로 갈까요? 직권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뭐 내리겠죠. 그죠? 맞죠?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인으로도 어떻게 돼요? 요 기권에서 수권으로도 다시 B가 내리겠죠? 맞죠? 그 다음에 생물권 어떻게 돼요? 생물권으로도 그죠? 맞죠? 직권에 있는 물 다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수권에서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직권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지하수로 가겠죠? 그죠? 지하수로 가고 다시 수권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순환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네. 이거 뭐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에이, 지금 물입니다. 메탄가스를 물! 아, 물! 워터 침. 하다못해 호흡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그죠? 네. 호흡하면 수증기도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별 크게 양이 없는 거고 그죠? 방귀 끼는 정산 있잖아요, 정산. 네. 식물집에서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아마 정산 그죠? 식물 아. 배울 때. 맞아요. 그 식물에 침 뱉는 거예요. 저 장난치지 말고. 진짜 정산이 왜 침을 뱉는 거야? 정산이 그냥 그거 안 보이는데 수증기로 나오는 거지. 그거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장면. 과학 채널에서 증상하는 과정을 만약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빨 끝에 일액이라고 해서 물이 맺히는 게 있어. 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산은 뭐냐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밖에서 그지? 그러니까 정산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거죠. 이게 기권이 그냥 이건 뭐야? 다 강수죠, 그죠? 이거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가 돼요? 강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하수 침투에서 하고 뭐 강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수권에서도 하고 그죠? 따로 크게 우리가 그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시에서 자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갑니다. 그죠? 맞죠? 뭐냐면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게 되죠. 그죠? 기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비가 돼서 비나 눈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죠? 맞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도 뭐겠어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 수증기. 수증기로도 갖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권에서 만약에 기권으로 간다고 하면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증발한다고 하면은 강에 있는 물이라든가 호수에 있는 물이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직권에서 만약에 이렇게 기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죠? 맞죠? 땅 안에 있는 그죠? 지하수 말고 다른 그게 이제 수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죠? 화산가스 여기에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수증기하고 그죠? 다른 뭐 화산 기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수권, 생물권 있고 그죠? 생물권, 기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물이 순환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순환하는데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일단 그렇죠.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자,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보존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진 않잖아요. 네. 뒤로 탄소도 나옵니다. 탄소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육지에서 있잖아요, 그죠? 육지. 자, 세 번째. 육지에서 오는 물은 그죠? 비가 내리는 거, 비나 눈으로 강수로 오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증발이 있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바다도 있겠죠, 그죠? 바다도 보면은 강수하고 증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한번
봐요 여기. 그러면 강수하고 전발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육지에서 바다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가 흘러 강, 하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요. 흘러 들어가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 중에서 이리로도 가고 적발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는 거죠. 증발량이 육지에서 증발하는 양에 비해서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거죠. 직권 그러니까 여기 육지에 있는 물에서 그 육지에 있는 물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바다는 봐요.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뭐가 돼요? 강수량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강이나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이 있잖아요. 이걸 합친 게 바다로 들어오는 유입량이죠.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양, 바다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진 않죠? 증발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의 양이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아니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일정하게. 일정하잖아요. 일정. 일정하다는 말은 뭐가 돼요? 증발 증발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런 거, 그죠? 그래서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물의 순환부터 보면 제일 아래쪽에 1, 2, 3에서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각각 뭐가 돼요, 이제? 이게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물수지가 평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물수지 평형 상태에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보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다의 물도 일정하고, 그죠? 육지의 물도 일정하고, 그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강수량 증발량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같은 바다라도 있잖아요. 또 다릅니다. 뭐냐면은 강수량하고 증발량 비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이게 통합각이 있겠구나. 그 적도 있는 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염분이 적도하고 중위도하고 저위도, 중위도 어디가 바닷물보다 짜겠어요? 적도. 적도가 짤까요? 빙하. 아니고. 적도하고 증발. 증발량은 적도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적도는 피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적도의 바다는 강수량이 많아요.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건조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중위도. 30도 부근이에요, 중위도.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고기 상황. 지구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대기가 순환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적도에서는 저기압이에요. 상승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하강을 하죠. 그래서 저기는 저압되고 고압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그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극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있어요. 대기의 순환. 이거 이제 통합각 2에서 학교에서 다르기도 하고 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순환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상승하는 곳이고 대표적인 저압대죠. 저기압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보통 저기압이라고 하면 날씨가 흐린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애 이렇게 인상 안 좋고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인데 그러면 애는 기상을 좀 안 했지. 저기압이면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고기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맑은 날입니다. 고압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건조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해 사막은 가장 무더운 적도 부근에 사막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큰 사막들은 대부분 이 북위 30도, 남위 30도 있죠, 그죠? 이 부분에 큰 사막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바다로 보면 오히려 이쪽 바다 염분이 어떻게 돼요? 짜요. 높아요. 그죠? 여기는 좀 싱겁고. 극지방도 조금 싱겁습니다. 왜 싱겁을까? 그 빙하. 빙하가 얼어가. 얼어 있어요 상태. 그치. 근데 빙하가 얼면은 더 짜지고. 더 짜지지. 녹아. 얼 때 물만 옵니다. 빙하가 녹거든, 그죠?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오히려 극지방은 좀 염분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금물은 아예 얼릴 수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아예 얼릴 수 있. 얼릴 수 있지 않아요? 얼릴 수 있지. 근데 자 여러분들이 콜라나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얼려서 녹이면서 먹어봐봐요. 점점 커피 맛이 물 거죠. 맞아요.
처음에 먹을 때 되게 진해.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음 있는 게 주로 이제 물. 그죠? 그게 이제 얼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 물이 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만 이렇게, 그죠? 얼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소금을 얼렸는데 그게 완전 그냥 담수처럼 얼음,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 둘리라는 만화는 압니까? 네. 네. 되게 잘 만들었죠. 둘리가 어디서 옵니까? 여기 남극에서 뭐 타고 옵니까? 비가 타고. 빙하 속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남극에 있는 빙하가 한강까지 옵니다, 그죠? 네. 그 오면 어떻게 돼? 이제 무공의 얼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빙설하는 아줌마들 막 가가지고 달아 이제 이름 갖고 가서 막 톱으로 썰어가지고 막 가져간단 말이죠. 빙수 만든다고. 그래 막 얼음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와중에 어떻게 둘리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연히 무공은 맞죠? 그게 그죠? 빙하가 그게 이제 그 남극에 내린 눈들 이런 게 얼어서 된 거니까 남극 쪽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제 바닷물이 아니죠. 짜진 않단 말이죠, 그거는. 그 빙하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바닷물이 그대로 얼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짠물이 남아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자. 아이가 기동이죠, 기동이? 아 맞아요. 맞아, 저 꼭지 물고 있는 애? 에이 복지가 아니라 공갈이죠. 아, 공발 같은 거. 쌤 유튜브에 저 꼭지 맞잖아. 공발 쪽 꼭지잖아. 와 맞잖아. 맞긴 하죠. 맞긴 하죠. 맞긴 하죠. 맞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 보면서. 타이머에 찍어야지. 왜? 왜냐면 관용차 우리 애들도 그거 하나 막 올 때 그거 하나 물려주면은 아 진짜 알려주면 진짜 애들 울음 딱 멈췄고 있어. 아이템이죠. 자, 네. 아니 관용차를 빼먹은 거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산작용.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다, 그죠? 요건 빼야겠구나. 우리가 기권의 물을 바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막 구름이나 수증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뭐 화산에 있는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수권에서 물을 얻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생물권은,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거 이렇게 물이 순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대류 현상 아,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아, 그죠? 네. 맞죠? 물이 순환하면서 특히 아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적도는 열이 에너지가 남아돌거든. 네.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적도 부분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극지방은 계속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적도 부분이 높긴 하고 극지방이 낮긴 하지만 그죠? 온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적도 부분에 저위도에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옮긴단 말이죠. 누가 옮기겠어요? 물. 두 개가 옮깁니다. 바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테스트에 들어가겠죠? 아, 그래요? 그죠? 해류죠? 바닷물에 흐르는 거죠? 해류.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뭐겠어요? 대기죠, 대기. 대기 흐르는 거죠? 바람.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열에너지가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거 됐고요. 자, 탄소의 순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의 순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탄소의 순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탄소의 순환 있잖아요. 그죠? 지구과학 파트에서 배우기도 하고 생물학 쪽에서도 탄소의 순환을 하게 됩니다. 생물에서 탄소의 순환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뭐 이게 수소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가 뭐 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죠? 생물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합니다, 그죠? 동물은 이 CO2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기 중에 있는 그죠? CO2를 이용 못합니다. 누가? 생산자. 식물이 뭐예요? 이걸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를 하죠, 그죠? 그럼 뭘 만들어요? 포도당. 녹말 이런 걸 만들잖아요. 단백질.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탄소. 탄소가 들어있죠. 그럼 그걸 먹죠. 그죠? 누가? 소비자가.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의 사체나 배설물이 있겠죠, 그죠? 네. 이거를 누가 그 벌레. 분해자가 아 벌레가 아니고. 벌레는 동물이야, 동물. 네. 분해자는 뭐예요? 곰팡이하고 그죠? 세균 같은 것들이죠. 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끼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체나 배설물들이 특히 사체, 그죠? 이것들이 뭐가 땅속에 묻혀서 유기물이. 석탄이 되죠. 얘들 자체가 유기물입니다. 어. 단백질, 자 유기물이 그냥 유기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물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다. 다 공통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네. 탄수화물. 근데 이산화탄소는 유기물은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화석 연료. 이게 뭐예요? 석탄이나 석유. 석유 같은 게 되는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얘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죠? 네. 네. 그죠? 태웁니다. 연소죠. 그죠? 얘를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연소를 시키죠. 그러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나는 거죠? 대기 중에 CO2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증가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거의 크게 나오겠구나.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네.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지구온난화. 지구 온난화. 온실. 그죠?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촉발시키는 거죠, 얘가. 그죠? 이게 지구의 온난화를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생물거리인데, 그러면 실제로 탄소는 어디에 제일 많을까? 탄소는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 자, 쥐권, 수권, 기권, 생물권 어디에 탄소가 많겠어요? 직권. 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기권.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돌비 있잖아요, 돌비, 돌비, 돌, 그죠? 어떤 돌이냐면은 탄산칼슘.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거? 이게 있는 돌을 대부분 석회석이죠. 이걸로 뭐 만들죠? 석회석으로 뭐 할까? 분필. 근데 응? 아, 석회석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풍부한 지화자원입니다. 석회석이. 내 고향 문경에도 이 석회석이 풍부합니다. 몽정이. 시멘트. 문경 세제. 6학년 때 문경 세제 숙부 갔습니다. 버스 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뭐 할 거예요? 석회석 가지고. 석회석으로 뭐 만든 거예요. 몰라? 물. 힌트 주세요. 싹싹.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시멘트. 시멘트.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아까 얘기했어요, 쌤. 미안합니다. 못 들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야. 시멘트. 그래서 그 문경에 보면 이제 우리 외갓집도 문경에 있는데 그 동네에 보면 쌍용 시멘트라고 큰 공장이 있어요. 어릴 때. 그게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때 만들어진 거 그래요, 그 공장이. 이승만. 그게 그 얼마나 오래된 거야.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내 뭐야 내가 그게 대학교 다닐 때가 그때쯤 그 위에 문을 닫았나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삭제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탄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탄소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죠? 이산화탄소는 물에 제법 잘 녹아요, 산소에 비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탄산수가 칼슘 있잖아요, 그죠? 네. 칼슘이 녹이라면 뭐가 돼요? 탄산물. 탄산칼슘이 됩니다. 물에 녹지 않죠. 음. 그 이제 가라앉으면서 얘들이 어떻게 계속 오래오래 쌓이고 하면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져지고 해서 뭐가 돼요? 산산이요. 그게 석회석이 되는 거죠. 또 더더욱 그 외에도 또 생물도 관여를 하긴 합니다.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석회석이죠.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기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권에 이제 탄소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메테인도 있긴 있는데 메테인은 뭐 크게 얘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메테인으로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생물권 했잖아요, 그죠? 맞죠? 얘들하고 이제 여기 있는 생물권하고 자 생물권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광합성. 여기로 가는 거는 호흡이죠, 네. 그죠? 이렇게 오는 건 뭐가 돼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입니다. 그죠? 수권. 자, 수권으로 갑니다. 수권으로. 그럼 얘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건 뭐예요? 물에 녹는 거죠. 물에 녹아요. 용해가 됩니다. 용해가. 알겠죠? CO2가 물에 녹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H2, CO3가 되죠? 탄산이 됩니다. 탄산. 그죠? 얘가 이온을 합니다. H 플러스 더하기 HCO3 마이너스. 한 번 더 이온을 하면은 EH 플러스 더하기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피 속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서. 그래서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피 속에 산소 물질이 들어오거나 염기성 물질이 들어와도 pH가 pH.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버퍼라고 해서 완충용액. 그러니까 어느 한계 정도까지는 들어와도 pH가 거의 일정하게. 우리 몸의 pH가 한 7.3에서 7.4 정도? 약한 염기성이거든요. 그렇게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수소용이 들어와. 산소 물질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죠? 그 다음에 알칼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용을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수소용으로 알칼리 OH-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게 하는 거죠. 실제 pH가 그 산소용액으로 pH가 쭉 이렇게 가다가 그죠? 우리 7.4 정도 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 넣어줘도 양을 이렇게 넣어줘도 이게 나중에 아마 대학 가면 실험을 할 겁니다. 생물학 쪽 이쪽에서 화학에서 하겠나? 되게 그 완충용액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 그죠? 됐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해가 되고 이 수권에 있는 얘들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얘가 탄산염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탄산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수권에서 수쾌석 같은 게 되는 거죠. 얘가 직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뭐가 돼서? 속해서. 그렇죠. 석회석이 되면서. 그죠? 탄산, 이제 수권에서 뭐로 있어요? 얘가 탄산이온으로 있죠. 그죠? 네. CO3 E-나 HCO3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CaCO3 탄산칼슘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바닷물을 계속 오래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석회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석회석에 있는 게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그죠? 우리 인간이 이제 끄집어내서 쓰지 않는 한은. 그죠?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잠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생물권 있잖아요. 그죠? 생물권을 여기도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이제 화석연료가 되고요. 그죠? 화석연료가 이걸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권에서 바로 기권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근데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기도 하죠. 그죠? 이거 그냥 뭐 방출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형태로? CO2의 형태로. 자, 지구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죠? 해수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지는 거. 감소하죠. 기체는. 그죠? 고체는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용해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CO2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온난화가 더 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논술 있잖아요, 그죠? 과학 논술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주제였었죠. 알겠죠? 그래서 탄소순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 거기 있죠, 잘 그려놨네. 소 있죠? 소요? 소. 네. 네. 그 소 몇 마리 보이죠? 세 마리. 아니 어. 소가 방귀 껴가지고 메테인 방귀보다는 좀 비슷한 얘기 합니다. 방귀보다는 트림. 방귀보다는 오히려 소트림. 방귀도 있긴 있는데 소트림에 메탄이 많아요. 메탄, 방귀 맞아 이런 거에 의해서 메탄이 많아서 그런데 그 수증기도 있잖아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온실 기체인데 수증기가. 근데 수증기는 우리 인간이 활동하고 거의 상관이 없잖아요. 증가하는 게 그죠? 그래서 수증기는 온실 기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메테인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인데 실제로 메테인이 그 같은 양으로 따지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가 더 큽니다. 네. 얘가. 그래서 이게 소가 몇 마리 됩니다. 그죠? 태국 같은 데도 보면 소가 숫자가 소고기.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얘들이 내뿜는 트림, 방귀 이런 거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료에 이런 트림이나 그런 데 메테인이 덜 나게 한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거 얼마 든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지금 뭐 기후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요즘 이제 탄소 배출량을 뭐 억제하는 그런 거 있단 말이죠. 탄소량. 그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것도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배출하려면 탄소세 내야 돼. 그거를 이제 탄소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사가지고 이제 배출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됐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아까 여기 있구나, 그죠? 수권에서 직권으로 간다 그랬고 생물권에서도 직권.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수께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조개 같은 것들, 그죠? 그 밑에 설명에 있는 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구, 이거 아니고, 거기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도.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죠? 뭡니까? 탄소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렇죠, 일정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이쪽에서 절대적인 거 뭐가 있냐면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요, 물질은 순환을 하고요, 돌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말한다? 보존. 에너지는 보존. 흐른다.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합니다.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흐를 때 물이 흘러갔다 다시 되돌아오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그래서 최종 에너지 형태는 뭐겠어요? 네? 열 에너지입니다. 최종 에너지 뭐든지. 그리고 지구를 떠나죠. 그죠? 그리고 지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어떻게 돼요? 나가요. 밖으로 방출하죠. 근데 왜 온도가 올라가? 온실기체 많아요. 온실기체에서 그죠? 지구가 쉽게 말해서 저장하는 보유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얼마나 생물체 내에서도 에너지는 흐릅니다. 자, 토끼풀을 뜯어먹어요. 토끼풀에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그죠? 지질 형태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런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토끼한테 가겠죠? 그죠? 그럼 토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몸을 고기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게 그럼 그게 이제 뭡니까 호랑이나 누구한테 먹히겠죠. 그런데 토끼의 에너지가 토끼 풀에 갑니까? 아니요. 안 가죠. 왜 선생님 토끼가 죽어서 썩으면 그걸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는 게 뭐겠어요? 에너지야? 아니죠. 토끼가 갖고 있던 거는 뭐 무기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몸에 있던 칼슘이나 인이나 있잖아요, 그죠?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거지, 그죠? 얘가 토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죠? 그걸 흡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뭐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또는 일부가 분해자한테 가서, 그죠?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최종 에너지, 그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물의 순환, 탄소 순환을 하게 되지만 이 생물학에서는 탄소 순환하고 또 뭐 순환을 중요하게 다루겠어요? 에너지 질소 순환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요. 질수가 없어. 왜냐면 질소가 탄수화물, 단백질하고 핵산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그죠? 질소 순환. 대학 수능에도 보면은 질소 순환은 한 3번 치면 2번 정도 수능 대학 수능 시험에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야기 가면은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바뀌 이야기 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능에서는 안 나오죠. 됐죠. 자, 중국어.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을 선택하거든. 물화생지 중에서. 근데 이제 2학년의 물화생지는 수시형이잖아요, 그죠? 수능을 치는 게 아니고 수시형이니까 내가 그 지나가려면 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과학 쪽은 연결되는 학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물리화학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의학학 계열이나 생물학 이쪽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할 테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선택자 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이 안 되는 학교들이 제법 많아요.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은 계시는데, 그죠? 지구과학 자체가 이제 2학년 때 개설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돼요. 대체로 지금 그런 게 지구과학이 재밌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 재미없는데. 지구과학보다 생명이 재미.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때 개념 속수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에너지량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게 맞습니다, 그죠?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네. X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맞. 아니. 왜? 있다? X. 없어요. 1년이잖아. 자, 이게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에 있는 빛에너지가 뭐 화학 에너지나, 그죠? 우리 뭐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죠. 전기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원적인 에너지, 조력 에너지나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하고 우리 달의 사이를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주나? 아니요. 그래야 조력 에너지가 증가하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조력 에너지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 이제 지구하고 달 사이 또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작동한단 말이죠. 그 당연히 뭐 이거는 지구와 달, 태양의 질량 그리고 둘 사이에 거리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그걸 변화시키나? 아니죠. 그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을 증가시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 그건 아니죠. 물론 에너지는 다른 걸로 전환이 될 수 있지만 근원 에너지 있잖아요, 그죠?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나 뭐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록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광합성의 유기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탄소가 어디에서 이동한 겁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생물체의 유해가 퇴적되어 화석연료가 생성된다. 생물권에서 뭘로 가는 거죠? 직권. 직권으로 가는 거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 화산가스가 방출된다. 직권에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쌓여 습효함이 된다. 숙권 직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물의 순환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예요? 육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수량이 정발량보다 많잖아요. 그죠? 네. 감수량이 96인데 정발량은 60이고 바다로 이동하는 게 얼마다? 36이죠. 바다는 감수량이 284에 육지에서 온 게 좀 전에 36이잖아요. 그죠? 합쳐서 이게 정발이 되니까 바다는 뭐가 더 많아요? 정발량이 많죠. 그죠? 대기는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되겠죠. 대기도.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육지 정발량과 바다 정발량 합치면은 380이 되고, 그죠? 대기에서 육지로 내리는 감수하고 바다로 내리는 감수량 합치면 어떻게 돼요? 또 380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순환 있고요. 그죠? 탄소. 그게 진짜 보면 어떻게 돼? 퇴적감 있죠? 맞죠? 이게 뭐예요? 탄산가시를 돼 있는 습기하면 되죠? 그죠? 얘가 뭐예요? 양이. 많아요. 다른 거하고 뭐 자리 숫자가 다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고. 그죠? 자, 직권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많아요? 수권에 많습니다. 뭐야? 아까 말했지? 물에 이제 녹아있는 이온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게 되고. 화석연료도 제법 있긴 하지만, 그죠? 그 양에 비해서는 뭐 훨씬 적죠.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볼까?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량에 따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중 탄소 분포량이 증가하는 번역. 일단 직권은 줄어들겠죠. 직권에 있는 탄소를 꺼내 쓰는 거니까요. 그죠? 화석연료를. 그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하니까 기권에 증가할 거고,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물에 녹으니까 수권도 증가하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생물들도 CO2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물도 광합성 같은 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생물과 같은 거. 나머지 다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남긴 하는데 쉬어요. 근데 영상이 좀 봅시다. 거기 101쪽 한번 볼까요? 1등급 교전. 자, 그림 가와라는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기온의 연직 분포와 수온의 연직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겁니다. 가가 기온이고 나가 뭐가 되겠어요? 수온이 되겠죠. 네. 자, 가에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밀도는 증가하는 층이 존재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기온은 증가하는 게 있지만 공기는 어떻게 돼요? 중류계에서 끌리니까, 그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기의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해발 한 2000m만 돼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밀도보다 희박하죠. 고산병. 그죠? 고산병. 맞아요. 고산병.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마무리 훈련할 때 해발 2000m에서 달립니다. 옛날 이봉주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알프스 산 해발 2000m에서 하루에 40km, 50km씩 다닌답니다. 전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콜롬비아가 적도공원에 있거든, 나라가. 그래서 거기 걔네는 경기장이 2000m 위에 있어요. 해발이 2000m. 순차죠.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콜롬비아 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선이니까 뭐 그 가서 막 현지 적응 훈련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력이 그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숨이 더 찰나요. 예? 숨이 더 공기가 희박하니까 한 번 들여 마셔야 될 걸 두 번, 세 번 들여 마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데서 축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적혈구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산소가 희망한 곳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네팔에는 쉘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라마나 이런 것들은 적혈구에 있는 혈액 색소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산소를 분발하는 색소. 걔들은 헤모글로빈보다 미오글로빈이라 해서 산소하고 훨씬 잘 결합하는 아,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키가 다른 색이에요? 예? 그 라마 같은 건 키가 다른 색이에요? 아, 피는 빨간색이죠. 아, 그래? 미용- 고기도 마찬가지. 미용이- 고기도 우리 고기 근육에 있는 묘골은 빨간색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피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혈색소 안에 철분이 들어있느냐, 구리가 들어있느냐 그거거든. 다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아, 뭐죠? 그러니까 척추 동물들은 다 헤모글로빈이 그 헤모글로빈에 그 철이온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빨갛습니다. 대신에 이제 걔들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능력 자체가 다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근육에 미오글로빈이 많아요. 그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야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가 근육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약간 높은 지대 사는 사람들이 낮은 데로 내려오면은 산소를 막 좋죠. 좋은 숨이 안 거예요? 차지. 아, 거기서 뭐 적혈구를 잔뜩 늘린 다음에 적혈구가 보통 한 600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막 한 달씩 이렇게 뛰고 하면 적혈구 숫자가 700만 개, 750만 개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제 마라톤 그럼 이제 선수들. 내려와서 한 일주일 현지 적응 훈련한 다음에 달리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마라톤 선수들은 심장 자체가 좀 느리게 뜁니다. 빨리 뛸 것 같은데 더 느리게 뜁니다. 근데 한 번 내보내는 혈액량은 많죠. 1분 동안 내보내는 혈액량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더 많이 내보내는 심장이 엄청 빨리 뛰면은 아, 혈액순환이 너무 빨라. 훨씬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심장에 그 다음에 그런 혈액, 그죠? 거기에다가 뭐 어떤 식이요법 이런 거 해서 과학입니다, 마라톤. 제가 봤을 때 얘 안 맞죠.